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재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정말 이 똑똑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수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개발시켜주지 못하면 사실은 그러한 능력들이 사장되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들이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일,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영재성이 재능으로 바뀐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수한 아이들 키우는 거 쉽지 않죠. 훨씬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훨씬 더 타당한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IQ가 상위 1%인 영재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까? 아니면 더 필요한 게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상위 1%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 아이들이 그냥 성공할 거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할 것이고 명문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더 해줄 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 아이가 IQ가 상위 1%다. 또 어떤 분은요, 상위 0.5%다. 이런 걸 되게 강조해요. 그걸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자랑. 좋습니다. IQ가 높다는 거 정말 필요하고, 그렇게 아이를 잘 키웠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 이 정말 지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로 전환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일 관건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 요즘에는 공부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어릴 때는 IQ가 상위 1%였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 그거 사실 큰 의미 없는 거잖아요. IQ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똑똑한 그런 결과가 어릴 때 있었더라도 현재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한 3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더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거죠. 더 필요한 게 뭘까? 첫 번째는요, IQ에다가 더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학습 주도력입니다. 학습 주도력. 학습을 부모가 자꾸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가 있고, 학습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서히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기능은 줄여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먼저 되면요, 그때는 스스로 하는 힘을 자꾸 키워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올라가면서 주도력을 가져야 돼요. 학습 주도력. 자발적으로 질문하고, 자발적으로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질문,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줄 알고요. 또 궁금증을 자꾸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스스로 해야 돼요. 자꾸 시켜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해라, 저거 해라, 무슨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죠. 이런 아이들은요, 나중에 그 능력, IQ가 높다 그래도, IQ가 상위 1%라고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가면은 사실은 그만한 수준의 성취, 학업 성취를 보이지는 못합니다. IQ가 높은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 다 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밖에 못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IQ가 상위 1%인데 이렇게 아주 자발적인 힘, 주도력,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높은 성적을 거두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즉,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런 능동적인 자세, 이런 능동적인 학습의 어떤 주도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건 어디서 오느냐? 스스로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역할이 줄어야만 돼요. 부모님의 역할이 끝까지 그냥 아주 아이를 끌고 가면 아이는 학습 주도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좋은 성취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뭐냐? 두 번째도 필요한 게 뭐냐? 자기 통제력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힘든 일도 좀 참을 줄 알고요. 우리가 집중력이 높다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부모님들 집중력 높아요. 아주 집중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중력보다 더 중요한 것, 집중력을 유지하는 힘,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통제력이에요. 우리가 집중력을 짧게 하려고 그러면요, 통제력이 그렇게 필요 없죠. 그러나 집중을 오래 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치더라도 긴 시간 동안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쳐야 된다.
뭐 그냥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정도 학교에서 가볍게 준비해도 되는 거, 이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고등학교 이후에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의 준비가 필요해요.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면 이때는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힘든 일이죠?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수업에서도 지루하거든요. 재미없거든요. 그럴 때 이 재미없고 지루한 거를 잘 견뎌내야 돼요. 특히 IQ가 높은 아이들 재미없고 지루한 거 잘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러나 그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자꾸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좋은 조언을 해줘야 돼요. 또 또래들과의 대화에도 자꾸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또래들이 얘기하는 게 시시해, 재미없어. 그럴 땐 대화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지 말고 자꾸 또래들에게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또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거를 잘 견뎌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통제력이에요. 자기 통제력. 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친화력이에요. 친화력. 영재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자기가 아는 게 많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사소해, 시시해, 별거 아니야, 재미없어, 이런 것이 많죠.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지적 능력을 꽃을 피우려면 사람들과 같이 잘 친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친화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 협력하고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요, 지적 능력만 잠재력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화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정말 보면은 우수한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의 능력에 못 미치는 성취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능력에 못 미치는 성취를 보인다는 거 정말 안타깝죠. 우리 아이들, 어머니들 뭐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상위 1%다. 상위 1%는요, 웩슬러 진 검사에서는 IQ가 135 이상이거든요. 135 이상 되는 아이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상위 1%. 상위 1%라는 게 몇 명이에요? 요즘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 보면 30만도 안 되잖아요. 30만도 안 되는데 1%면 얼마입니까? 정말 30만의 1%면요, 사실 3,000명 정도 되는데 3,000명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은 사실은 스카이 대학에 가고도 남죠. 그게 정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못 간다. 뭐 상위 1%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는 그만큼 자기의 지적 능력에 비해서 성취가 낮다는 거죠. 학업 성취가 낮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Q가 굉장히 높은 영재라고 해도 이 아이한테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더 필요한 것.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째는요, 학습의 주도력이 필요해요. 주도력. 맨날 끌려다니는 그런 수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도력. 수동적인 그런 태도만 가져서는 안 돼요. 자기가 주도해서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거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둘째는 자기 통제력. 이 자기 통제력, 자신을 잘 다스리는 힘이죠. 이런 통제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셋째는 친화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협력하는 힘, 또 선생님이나 다른 어떤 학급 구부들하고 협력하는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IQ가 높고 아주 지적 능력이 높으면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다가 플러스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들 이런 것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사실은 지적 능력이 높지만 그러나 평범한 그런 성취만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지적 능력이 높은 만큼 그 지적 능력 수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성취도 이루어져야만 사실 균형이 맞는 것이죠.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IQ가 1%인데 성취는 0.1% 했다. 대단히 좋은 거죠. 이제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올라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